네, 오늘 하디슈아 키워드 시간에는요. 100만 명의 취업준비생들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취업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의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핫 키워드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분석을 해주실 두 분이 스튜디오에 자리해 주셨죠? 네. 자,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네. 취업준비생들의 성공 멘토 오십니다. 성공전략연구소 이내화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힘드시죠, 여러분? 사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구든 인생이든 만족하는 순간 끝이다. 바로 야신 김성근 감독이 얼마 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정도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잔매진과 함께 들이대!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예. 이렇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따뜻한 가슴을 지닌 저널리스트 북세미나닷컴의 이동우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운 날씨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렇죠? 네. 오늘도 눈이 많이 오고 또 한파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데, 자, 며칠 있으면 이제 한 살 더 드시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대학생이거나 혹시 졸업 유예를 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빨리 졸업하고 이 취업 현장에 들어오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 궁금하시죠? 네. 자, 프로그램 마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야, 이거 방송 뭐, 예. 선수가 다 되셨어요. 채널을 돌릴 수 없게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분이 전해주실 이야기 무척이나 궁금하고요. 핫키워드 주제 3가지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자, 오늘 하디슈아 키워드입니다. 알짜 기업을 찾는 법, 취업 재수, 그리고 증권사 경쟁률이 핫 키워드로 꼽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하디슈아 키워드, 취준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정보가 아닐까 싶은데요. 알짜 기업을 찾는 방법들이 좀 따로 있나 봐요. 예, 사실 이걸 다 알면 네. 제가 여기 있지 않겠죠. 사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또 이 히든 챔프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걸 찾으려면 첫째 조건 하나 드리겠는데 그 기업에 성장판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성장판. 예. 그게 없으면 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걸 찾는 데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기업에 다니는 지인이면 줍니다. 네. 그분을 통해서 얘기를 가장 솔직히 이제 진솔하게 들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언론이라든가 이런 매체, 우리 잠 매거진 같은 경우 이런 것을 통해서 꾸준히 자료를 좀 모으셔야 되겠고, 마지막으로는요. 땡땡 업계 지도라는 그런 책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놓은 책자인데 물론 그게 현실성을 다 반영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좀 노력을 하셔야만이 그런 세상을 보는 눈을 좀 키울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예, 근데 사실 구직자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를 알아보려고 공부한다고 했을 때 홈페이지만 보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것도 안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 네. 아무튼 회사에 대해서 잘 알려면은 예. 지인들을 많이 이용하라.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회사를 잘 아시려면은 네. 소비자 입장에서 접근하지 마시고 공급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이 물건을 갖다 공급하려고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시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요. CPS라고 하는데 커리어 패스 시스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 하고 싶은 일, 그 하는 길을 영어로 뭐 잡이라고 했든 뭐라 했든 간에 그것과 연계성이 없으면 그 직업을, 그 직장을 들어가시면 나중에 퇴사를 하시게 됩니다. 저도 입사해서 2년 만에 고민을 했었는데요. 너무나 엉뚱한 잡을 주니까 제가 고민하면서 술도 많이 마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거기서 성장할 수 있는 거리가 없으면은 조금 뭐 좀 늦게 가더라도 유보하시고 좀 늦게 가시더라도 조금 자신의 길을 찾아보는 것도 사실 멀리 가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무턱대고 또 지원하는 것도 이제 금방 퇴사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알짜 기업을 찾다 보니까 보다 안정적이고 좀 증명이 된 이제 대기업만 선호하는 현상이 또 벌어지곤 하거든요. 예.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뭐 우리나라만이 갖는 뭐 어떤 묘한 그 사회적 트렌드인데요. 증권 얘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엄친아가 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게 뭐냐면 증권 투자하시다가 조금 돈을 좀 버시는 분들은요. 손절매라는 걸 섭니다. 손절매. 그렇죠. 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뭐 한 2천만 원 손해보고 던져버리는 거거든요. 거죠? 그래서 일차적으로 대기업 취업이 어느 정도 끝내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음 버스라도 타라. 예. 그러니까 다음 버스라도 타고 가셔서 그 다음 버스라는 것은 중소기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타고 가셔서 사실은 자기의 커리어를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는 것도 우회 전략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되게 중요한 것이
사실 지금 이씨 집안, 뭐 구씨 집안, 정씨 집안, 조씨 우리 집안. 예, 조씨 집안, 뭐 최씨 집안 다 이게요 구멍가게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다음 버스를 타고 가는 것도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은 다 된 밥에다가 숟가락만 꽂겠다는 그런 아주 얄팍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밥을 지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버스를 타라. 예, 뭐 이유 없이 리턴 당할 일은 없으니까 네. 다음 버스를 기다리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겠군요. 맞습니다. 자, 네. 첫 번째 키워드로 알짜 기업 찾는 법 알아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 취업 재수가 또 떠올랐습니다. 올해도 취업 재수를 하게 되는 취업 준비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취업 재수라는 말이 있는 것조차가 저는 신기합니다. 예. 취업 재수. 예, 취업 재수가 저는 이 단어가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신기한데 예를 들면 그 사람인에서 800명의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51%가 취업 재수를 할 의향이 있다라는 그 예. 의견이 나왔고요. 네. 그 이유를 보니까 이제 아주 다양한데 첫 직장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난 취업 재수를 해야겠다라는 사람들이 한 54%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취업 재수는 실제 존재하고 네. 그것도 우리 사회에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인 것 같습니다. 꽤 많은 네. 수치인데요.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갔는데 다시 마음에 안 들어서 대학교 또 준비하는 것처럼 취업을 재수한다. 취업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 재수를 결심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 뭐 말씀드린 대로 첫 직장 이유가 한 54%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대기업을 지원해봤던 사람들은 취업 재수를 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 71%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퍼센테이지를 좀 보니까 남자들이 여자보다는,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보다는 조금 더 높은 치수가 이제 취업 재수할 의향이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대학원 이상이 아무래도 취업 재수를 많이 희망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예. 아무래도 이 취업 재수를 하는 분들이 대학원 이상 고학력자들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취업 재수를 하면 할수록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예. 어쨌든 지금 이 순간에도 취업 재수를 고민하고 있는 분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예, 한마디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은 이제 취업 재수를 이 현상을 보게 되면 다른 곳에서도 사실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법연수원은 이제 졸업을 하는데 졸업 성적이 못마땅해서 다시 사법시험을 보고 사법연수원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예전에도 없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네. 현재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법연수원 같은 경우는 매년 졸업생이 한 1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판검사가 되시는 분들은 100여 명 좀 넘는 정도이고 네. 나머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거나 아니면 로펌에 들어가거나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적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가지니까 다시 시험을 보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리고 취업 재수를 하게 되면 저는 사실 이게 이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이 취업 재수를 해서 잘 된 케이스가 몇 %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취업 재수를 하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취업 재수를 해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보편적인 생각이다라는 것으로 아마 취업 재수를 하신다면 오히려 더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다음에 앞으로 제가 방송 서두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제 졸업 유예를 철회를 하고 아마 졸업을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앞으로 갈수록 상황이 더 악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신다면 취업 재수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 버스라도 타고 빨리 올라타시는 것이 저는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역시 두 분 같은 의견 또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세 번째 키워드 증권사 경쟁률이 또 떠올랐네요. 증권사 경쟁률 말하지 않아도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데요. 예, 이거 사실 뜨거운 감자죠. 네. 사실 취업 특강을 하고 또 나름대로 이제 젊은 사람들 만나보면 어딜 갈 거예요 그러면요. 금융 쪽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금융. 예, 그게 바로 이제 증권사, 펀드 매니지 이런 쪽인데요. 사실 이거 정말로 지금 여의도가요. 사실 뭐 힘듭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 산업 경제가 좋아지면
여의도는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워지면 그쪽도 지금 구조조정이 상당히 심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8일 금융투자업계 쪽에 따라보니까 가령 교보, 대우, 뭐 SK증권, 신영 키움증권에서 대략적으로 이제 뭐 사람을 이제 뽑는데 네. 뽑는 인원이 10명에서 한 70명 정도. 그래서 경쟁률은요 최고 한 300대 1. 제가 알기로 한 600대 1 정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응시생만 뭐 1000명에서 한 8000명 정도 된다는데 재밌는 것은 제 딸아이 친구가 네. 이걸 준비해서 올해 준비했는데 올 초에 들어갔다가 가을쯤 간뒀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걔 그 친구를 통해서 얘기는 다 들어보지 못했지만 우리 증권 쪽을 보실 때는 참 너무나 이제 본질만 보시면 참 현상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가서 들어가 보니까 이 친구는 자기한테 주어진 일이 총무일이었었습니다. 근데 너무 이거 여기서 이제 고민하다가 지금 다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취업의 길을 갈고 있는데 사실 좀 어려운 분야입니다. 어려운 분야고 외적 변수가 많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요 점은 좀 유념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사실 이제 보면 금융권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MBA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방송 중에 한 번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MBA 같은 경우는 4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마케팅과 컨설팅, 엔터프리너십, 그다음에 파이낸스 4가지 분야죠. 근데 우리나라에 매년 그 탑 20 MBA 스쿨을 졸업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분들이 한 400명 후반대, 5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분야별로 나눈다고 해도 파이낸스를 좀 적게 잡아도 100명 정도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 파이낸스 MBA 자격증을 이제 취득하고 국내에 들어온다고 해도 그것도 전 세계 탑 20의 그 MBA 스쿨을 졸업을 해도 경쟁률이 어떠냐 보면 우리가 지금 앉아서 증권사와 은행업을 쭈루룩 나열을 해도 몇십 개 나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 한때 잘 나갈 때도 시티콥 같은 데서, 시티은행 같은 데죠. 그런 데서도 MBA는 차장급으로 1명만 뽑았습니다. 많이 뽑아야 2명이거든요. 2명 뽑을 때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100명의 파이낸스 MBA 전문가가 들어온다고 해도 이 100명이 소화가 안 되는 시장인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취업 재수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곳을 가야 되는데 MBA처럼 높은 학력을 갖고 있으면 사실 중소기업에서 더 안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그건 뻔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제 고 연봉을 줘야 하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낮은 연봉을 받겠다고서 들어온다고 한들 이 사람이 얼마나 버틸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인사 담당자는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학력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취업 재수는 더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증권사에 대한 입사도 역시 어려워지는 것은 현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증권사 경쟁률이 뭐 이제 해마다 이제 치솟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취업 준비생들은 현재 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조사를 해서 이제 20대 중반에 네. A 씨를 만나 보니까요. 네. 이 친구는 뭐 대학 들어가자마자 이제 증권 동아리 같은 경우를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리고 닥치고 처분처럼 책을 쭈그라고 읽었던 거죠. 네. 네, 관련 책 읽고 그다음에 자격증은 자격증은 다 갈고리 다 모아놓고 말하자면 스펙을 짱짱하게 한 거죠. 네. 그다음에 인턴십까지 하고 올해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하반기에 들어갔는데 무려 그 기간은 5년 정도 걸렸다는 거죠. 과연 이것을 인풋 대비 아웃풋으로 따져봐서 과연 이게 효과적인 건지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것은요, 대학교 들어가기 위한 우리 고3 학생들이 뭐 의치안으로 가는 그 경우와 조금 비슷한 현상이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눈을 좀 돌려서 뭐 창업이라든가 창직으로 돌리면 이 나라가 좋아질 텐데 일단 안전지대에 가서 편히 살겠다는 거기서만 성공하겠다는 이런 우리 젊은 친구들의 어떤 좀 생각들이 조금은 안타깝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증권사 지점이라고 하죠. 지점도 네. 상당히 개수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1년 전과 비해서. 그래서 뭐 경력직 사원을 뽑거나 인턴 사원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규직 채용을 줄인다는 이야기도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19개 증권사 중에서 8개가 올해 하반기 공채를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4군데는 아예 그냥 수시로 그냥 우리는 경력 사원을 뽑는다. 그리고 인턴 사원제로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 뽑기를 주저하겠다. 그리고 뽑을 때는 정말 일을 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증권사에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보다 더 민감하게 보실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몇 개의 책을 보면 사실 2018년 이후에는 한국의 경제가 급추락할 거라는 이야기가 이 대세기 때문에 우울하네요. 아무래도 증권사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비를 미리부터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역시 증권사가 5년 준비해서 들어가는 것이 과연 그분이 5년 동안 버틸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좀 해보고 싶네요. 그러면 5년 투자했으면 적어도 한 5년 이상은 버텨줘야 뭐 손익이 좀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굳이 하나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제조업이 낫지 않을까. 네. 그쪽으로 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네. 좀 해봅니다. 제조업 말씀 잘해주셨는데 그 민노믹스라는 책에도 보면 제조업은 아무래도 이 21세기 혁명을 끌고 온 그 분야이기 때문에 제조업은 계속 부흥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뭐 증권사 취업을 지금 희망하는 분들이 굉장히 낙담하실 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적성에 잘 맞느냐를 이제 판단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네.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하디슈와 키워드 3가지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전해주신 두 분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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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